자신과 가족 앞으로 5억 원 넘게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한 A씨. 손실난 적 없다는 설명에 신뢰가 갔습니다. 상환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보험주차 해약해갖고서 갖고 가라고 했었거든요. 1억 원 넘게 나온 B씨도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망하겠냐부터 시작해서 그 손실 위험이 없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절대 안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홍콩 H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불과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는데 은행에선 이 기간을 빼고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손실 위험 분석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나 이런 위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손실 위험이 제로로 고객들한테 설명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 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 필수 고려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설명 부족과 대리가입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우리같이 고령자고 금융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은 은행에서도 절대 가입을 시키면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가입을 시킨 거예요. 불안전 판매를 더 부추긴 건 전사적인 영업 실적 경쟁. H지수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도 ELS 상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높은 성과 점수를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 과거 DLF 사태 이후에도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고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와 함께 고난도 상품 판매 규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배상 비율은 금융사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얼마나 위험을 알았는지 양쪽의 고려 요소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도출합니다. 즉 고령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은 가산되는 반면 여러 차례 ELS 가입 경험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적금 가입을 하려다 ELS 권유를 받고 2차례 2,500만 원어치를 가입했다 손실이 확정된 87살 어르신의 경우 부당 권유 위반 등 판매자 귀책 사유가 50%,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투자자 요인 25%가 더해져 배상 비율은 75% 내외가 됩니다. 반면 ELS 상품을 62차례 가입한 50대 B씨는 다수의 상품 가입 경험과 1억 원 고액 가입, ELS 누적 수익이 손실 규모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차감돼 배상 비율은 0%,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다수 사례 배상 비율이 20에서 60% 사이에 분포해 과거 DLF 때보다는 대체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과 20년 넘게 판매된 대중화, 정형화된 상품이란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배상 기준안이 구체적인 편인데 개별 차감 수치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20회, 30회, 50회 이런 구간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율배상이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라는 적용은 은행에서 가입한 사람들한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촉구했는데 금융사들은 배임 리스크 여부와 전체 배상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KB국민은행의 ELS 관련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 지난 2021년과 22년 증권사 직원들과 수차례 접대 골프를 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 ELS를 8조 원 판매해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불안전 판매 논란에 이어 담당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접대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알려지자 상품 가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화나죠. 어쨌든 고스란히 예금자는 그냥 피해 본 것 같아가지고. KB국민은행은 상품 선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해당 직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개인적인 일탈이 확인돼 징계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골프 접대 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LS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며 상황 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10여 곳에 대한 금감원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는 2월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